안녕하십니까, 역사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윤관의 여진정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관의 여진정벌은 뭐 여러분들 다 교과서에서 많이 봐서 잘 아시겠지만, 윤관이 여진정벌이라는 미션을 완수하고 동북구성을 구축하게 되죠. 그런데 그 이후에 놀랍게도 파면이 됩니다. 파면이 된 이유를 이야기 끝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무반의 탄생 비하인드랑 배경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으니까 지난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요. 아무튼 이 별무반은 오직 여진족만을 공격하기 위해서 만든 특수 부대죠. 그래서 무려 17만 윤관과 고려의 숙종이 의기투합해서 만든 특수부대입니다. 별무반 17만이면 지금으로 봐도 어마어마한 병력인데 별무반의 출정을 앞두고 숙종이 승하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일반 가정집에서도 누군가 죽으면 옆집이랑도 싸움을 잘 안 하잖아요. 당연히 고려의 여진족 정벌 작전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을 멈추게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신하들이 전쟁을 반대했었습니다. 숙종 때부터요. 그러니까 이제 27살에 숙종의 대를 이어서 아들인 예종이 왕이 됐는데 신하들 눈치도 봐야 되고 아버지 상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전쟁을 멈추고 있었습니다. 윤관은 속이 타들어갔겠죠. 이 별무반을 구성하고 훈련시키고 하느라 우리 왕과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결국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이냐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 예종 즉위 2년이 되는 해 예종이 윤관을 부릅니다. 장군은 아바마와 한 약속을 잊었소이까? 윤관이 무슨 소린가 싶었죠. 그럴 리 없습니다, 폐하. 저는 한시도 왕과 함께 한 약속을 잊은 적이 없사옵니다. 좋소. 그렇다면 아버지의 소상도 끝났으니 이제 별무반을 출동시키시오. 소상이라고 2년 정도 됐으니까 아버지의 상을 적당히 예를 거쳤다. 이 예종도 아버지의 원대한 꿈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여진족을 정벌해야겠다는 마음이 강렬했던 겁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난 차에 별무반을 출동시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윤관이 말을 타고 북방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휘하의 장수들을 불러 모읍니다. 지금 여진족의 동태가 어떠냐 했더니 장수들이 이제 상황 보고를 하는 거죠. 큰 동태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달포 후에 여진족과 연회를 베풀려고 할 작정이니 여진족 족장들을 불러 모으도록 해라. 현안은 양진영 간의 포로 교환이지만 연회를 베풀면서 내가 돌아온 것을 알리기 위함이다 하고 해서 그 다음날부터 윤관 휘하의 병사들이 여진족 족장들한테 파티 초대장을 보냅니다. 연회 초대장을. 이 당시에 여진족들은 하나의 나라로 뭉쳐져 있는 게 아니고 족별로 이렇게 뭉쳐져 있어가지고 100여 개 정도의 족장 다 부릅니다. 그리고 연회를 할 때 그냥 내가 오랜만에 북방에 돌아왔으니까 술 한잔 하는 자리니까 병사들 다 물리치고 우리끼리 건하게 술 한잔 해서 연회가 자리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윤관이 먼저 와서 칼을 탁 풀어놓고 허리띠도 다 풀고 술을 한잔 일일이 따라주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아까 얘기한 포로 교환 문제도 잘 해결됐으니 우리 오랜만에 술이나 건하게 한잔 합시다. 우리가 또 언제 싸우게 될지도 모르지만 오늘 하루만은 술 딱 마시면서 회포나 좀 풉시다. 나는 여기 역시 북방 체질인 것 같소. 개경에 있다가 이렇게 대바람이 부는 북방에 오니 기분도 좋고 또 여러 족장들을 만나니 더 한라의 기분이 좋소이다. 건배 하면서 술을 마십니다. 여진족들도 족장들도 눈치를 보다가 윤관이 술을 막 마시니까
긴장이 풀어졌죠. 소리 한 순배, 두 순배, 세 순배 돌고 나니 윤관이 갑자기 누군가를 부릅니다. 여봐라, 거기 척준경이 있느냐? 척준경이 나타납니다. 척준경은 지난 시간에도 알려드렸지만 드라마 도깨비에서 공유의 역할이 모티브가 되는 장군이고요. 곡상권법의 창시자라고 하는데 뭐 이거는 누가 정했는지 모르지만 떠도는 말에 의하면 한국 역사상 개인 전투력으로는 최고였다는 그 척준경이 갑자기 연회장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칼을 뿜고 칼춤을 추는 거죠. 연회장은 척준경의 칼이 움직일 때마다 피해의 연회장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윤관은 별무반을 동원해서 여진족의 총공세를 하기 전에 그들의 수뇌부를 암살하기로 특수작전을 마련했고 척준경이 나서서 적장들을 베어버립니다. 물론 다 죽지 못하고 막 아비규환이 된 거죠. 척준경에게 맞서는 족장들, 도망가는 족장들 해서 열애장 자체가 피바다가 되고 나서 미션은 클리어됐습니다. 이 정도면 수많은 그 여진족의 족장들의 목을 베었으니까 수뇌부를 일망타진까지는 아니어도 큰 타격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윤관은 이어서 바로 별무반을 드디어 출정시켜서 여진족에 대한 총공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파죽지세 물론 진퇴양난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게 전쟁이라는 다 그런 게 있으니까 일방적으로 고려군 특히 여진족을 상대하기 위해 특수부대인 별무반의 맹활약으로 여진족을 궁지로까지 몰아두고 전멸 일보 직전까지 몰게 됩니다. 윤관이 막 이제 말을 달리면서 오연이라는 장수와 함께 여진족을 쫓고 있을 때 오연이라는 장수가 장군, 여기는 뭔가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적들이 매복하기에 딱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여진족의 화살이 오연의 어깨를 관통하고 오연을 비롯해서 윤관 일행 고려군이 완전히 여진족들한테 포위가 돼가지고 지금 멸살 위기 아니면 윤관이 생포될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때 다시 척준경이 나섭니다. 뒤쪽에서 결사대를 꾸리는 거죠. 윤관 장군을 구하기 위해서. 척준경은 이때 친동생인 척준신과 함께 전쟁에 참가하고 있었습니다. 척준신이 처음으로 형을 말립니다. 형님, 이번은 형님이라도 윤관 장군을 구해낼 수 없습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도 좀 생각하시고 형님의 앞날도 좀 생각하십시오. 척준경이 옷을 다 무기를 챙기면서 얘기를 합니다. 준신아, 내가 그 수많은 전투에서 어찌 죽지 않고 살아남은 줄 아느냐? 내가 무공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운이 좋아서도 아니다. 내 마음가짐 때문이다. 우리같이 천한 자들은 일상이 전투이고 전쟁이다. 내가 만약 죽을 각오로 전투에 임하지 않았다면 나는 이미 죽고 말았을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윤관 장군을 구하지 않고 돌아간다면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이 결사대는 반드시 내가 나서야 하고 성공시켜야만 한다. 척준경이 다시 최정예 부대를 데리고 무기를 들고 적진 한가운데로 뛰어들어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윤관 장군을 구출해냅니다. 이후로도 여러 차례 윤관 장군은 척준경의 도움을 받고 척준경이 여진을 정벌 하는데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원했던 여진족들을 다 정벌하고 나서 윤관 장군이 척준경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I'm your father.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 아버지로 생각해라. 난 널 아들로 생각했다 할 정도로 둘 사이에 끈끈한 신뢰가 생기고 사실 뭐 전쟁을 하다 보면 그런 사나이들의 우정 이런 게 생사를 넘나들게 보니까 자연히 생길 수 있을 텐데 자기 목숨까지 구해줬으니까
아들처럼 생각을 하게 됐겠죠. 자, 이렇게 해서 윤광과 척준경과 별무반은 여진족, 100여 개의 여진족을 몰아낸 그 자리에 9개의 성을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역을 동북구성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역사 이야기가 재미가 없겠죠. 자, 동북구성을 짓고 나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동북구성을 짓고 나서 윤관 정부와 고려 정부는 여기 남아있던 여진족들을 죽이거나 몰살시키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너희가 살던 곳이니 여기 살자 하고 절도 짓고 스타벅스나 쇼핑몰도 들어와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것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도에 있던 고려 주민들을 이주를 시킵니다. 4천 가구 정도가 이주를 했다고 하니까 가구당 5명이라고 잡아도 몇만 명의 인구가 새로 북방에 유입이 됐습니다. 이쪽을 토착화시켜서 우리 땅으로 다 완전히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여진족은 어땠을까요? 이 동북구성 지역을 뺏긴 게 자존심이나 명예 이런 문제를 넘어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이 지역이었습니다. 여기가 전략적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지정학적으로도 중요한 지역이었지만 식량원, 여진족의 식량 공급원이었어요. 앞으로 그리고 여진족은 중원으로 멀리 뻗어나가는 걸 사실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이 동북구성을 고려한테 뺏기고 나고 고려가 또 자기들 길을 어떻게 칠지도 모르니까 위쪽에 또 여진은 거란과 배치를 하고 있었거든요. 앞엔 또 고려가 있으니까 이게 동북구성을 어떻게든 여진족은 다시 갖고 와야 되고 고려도 눌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총공세를 합니다. 동북구성을 뺏기 위해서. 근데 우리 윤관양군과 척준경이 짓고 있는 이 초롱성 같은 동북구성을 점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진족들이 머리를 쥐어짭니다. 야, 이거 어떡하냐? 이 땅을 찾긴 찾아야 되는데 힘으로는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진짜로 나가야 될 방향은 저 위 북쪽인데 고려 때문에 미치겠네? 하고 있는 순간 이들이 선택한 것은 실리외교. 우리도 요즘 외교 문제로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외교는 실리입니다. 실리. 자존심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여진족이 고려의 사신을 파병합니다. 고개를 완전히 푹 숙이고 들어옵니다. 고려의 왕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폐하, 그동안 저희가 저지른 불미스러운 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저희에게 단 한 가지 청만 들어주신다면 저희는 예전처럼 고려에 조공도 하고 삼국의 예를 갖춰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고개를 바짝 숙이고 엎드립니다. 의종이 물어봅니다. 그래, 좋다.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저희는 단 하나, 동북구성의 반환을 원합니다. 동북구성을 저희에게 돌려주십시오. 예종이 아버지 때부터 윤관 장군이 풍찬노숙으로 얻어낸 동북구성인데 예종이 받아들일 리가 없죠. 엄청나게 화를 내며 사신을 다 쫓아내버립니다. 근데 이때 상황이 사실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전쟁을 반대하는 신하들이 있었다고 했죠. 그리고 이때의 상황이 백성들이 민심도 굉장히 안 좋았어요. 고려의 백성들의 민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북구성 쪽에 강제로 사실 고려 백성들을 이주시킨 거잖아요. 남도 쪽에서 왔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따뜻한 지역에 있다고 왔는데 북방의 대바람은 북쪽에서 부는 차가운 바람이라는 순 우리말인데 대바람을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뭐만 하면 일 좀 할 만하면 성 보수공사 해야 된다고 그러고 또 여진족은 계속 쳐들어오고 나니까 이게 민심이 안 좋습니다. 이 동북구성 때문에 이 멀쩡한 사람들 죽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민심이 안 좋게 되니까 고려사전료에 제가 기록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려사전료 외종 4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라에서는 여러 방면으로 군사를 징벌하고 여기에 기근은 끊이질 않았다. 또한
유행병마저 겹치니 백성의 원망이 드디어 일어났다. 왕도 민심을 외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음날 대신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예종 마음 같아서는 이 동북구성을 어떻게든 지키고 싶은데 선대왕의 과업과 윤관과의 합작 프로젝트잖아요. 신하들에게 회의를 안건을 던집니다. 오늘의 안건은 동북구성의 반환이다. 예스냐 노냐.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30명 가까운 내신 중에 동북구성의 반환을 반대한 신하는 단 2명, 2명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허망하게 동북구성의 반환이 결정이 됩니다. 여준조에게 다시 반환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동북구성이 반환이 되면 북방을 경계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윤관 장군이 정계로 복귀를 안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하들이 북방의 호랑이가 여의도로 다시 입성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왕에게 윤관을 극형에 처하라고 상소를 올립니다. 이유는 아니 이거 안 해도 되는 전쟁을 해가지고 전쟁 때문에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물적 인명피해를 본 게 얼마 많으냐. 이 모든 것이 윤관의 제유입니다. 했더니 예종이 이것만은 양보 못한다. 그것이 어떻게 윤관 한 사람의 잘못이란 말이냐 하고 얘기를 해서 양진영이 팽팽하게 맞서다가 타협을 합니다. 좋아. 윤관, 파직, 그리고 가택, 연금. 야, 이 윤관 장군이 2대 왕에 걸쳐서 몇 년 동안 별무반이라는 게 17만 대군을 조직하고 양성해서 여진족과 몇 차례의 목숨을 걸고 구해내서 성을 구축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그 과정이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동북구성을 신하들의 투표로 돌려주게 됐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파직이 된 거죠. 윤관은 개경에 돌아와서 임금을 아련하지도 못하고 바로 집으로 가서 1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하는데 1년 후에 예종이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신하들을 설득해서 윤관 장군에게 벼슬을 내려주고 불러드립니다. 공으로. 장군, 작년에는 내가 어쩔 수 없었어. 정치란 게 이게 꼭 왕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소. 내 마음을 좀 헤아려 주시고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오. 이제 다시 나와 함께 단일을 좀 해봅시다. 했더니 윤관이 단칼에 거절합니다. 건강상의 이유를 대는 거죠. 폐하, 신은 이미 너무 늙었습니다. 북방에서 찬바람을 맞느라 온몸이 다 아프오니 그만 쉬게 해주십시오. 더 젊은 인재들과 함께 우리 고려를 부강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물러납니다. 이게 사람이 동기를 잃으면 생명이 꺼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이듬해에 윤관 장군은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윤관과 여진족 정벌, 동북구성, 그리고 미션을 성공하고도 파직된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역사 스토리텔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역사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